안녕하세요. 랭스치과 원장 김현철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설날이거든요. 부모님들의 치아 건강,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티를 잘 안 내시죠. 부담을 줄까봐.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힘드시니까 약간 좀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가 또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아 건강을 일반인인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뭐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인 저도 뭔가 해보세요 해서 그냥 봐서 모든 진단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일반인 분들은 더 하시겠죠. 사실 우리가 자주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칫솔질을 잘 하고 계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칫솔질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그러실 것 같은데, 화장실에 있는 칫솔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칫솔의 마모 상태나 아니면 정말 이 칫솔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칫솔인지. 의외로 또 이가 아파서 못 건드려서 칫솔질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칫솔의 보관 상태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칫솔에 안 좋은 게 끼어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세균이 번식을 해서 오히려 입안에다 세균을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뭐 건조기, 살균기 다 도움은 되는데요. 그거 자체를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에 젖어 있는 거를 그냥 보관하는데 UV 살균기에다 넣어놓고 적셔 있는 상태에서 또 세균이 번식을 하고 적당 시간, 적당 광량을 쪼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입안에 들어가고 밀폐된 상태에서 있고,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칫솔질을 한 다음에 칫솔을 반드시 깨끗하게 닦으시고 잘 털어주셔야 돼요. 잘 털고 잘 말려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계보다 말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건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물질이 먼저 없어야겠죠. 일단은 같이 식사를 해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기 한 점, 아니면 좋아하시는 김치, 깍두기 한 번씩 드렸을 때 씹으시는 걸 보면은 앞니 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끊어 먹는 게 안 되실 거고, 그래서 약간 가위로 잘게 잘라서 어금니 쪽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씹는 동작이 많이 안 되셔서 한참을 씹으시거나 그냥 삼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씹다가 삼키신다. 그래서 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요즘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정말 위장관 계열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시는 건지, 잘 못 씹어 넘겨서 소화가 안 되시는 건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드시고 계신 게 주로 무른 음식, 난 국수나 먹을래, 난 밥은 됐고, 그냥 몰래 과자 드시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실 수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 못 씹어서 그런 음식으로 대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도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고기를 잘 못 씹어 드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고기 한 점 어떻습니까? 예. 있죠. 사실 아이들 생각하시면은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셨지?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단 거 먹지 마라, 뭐 캐러멜 먹지 마라. 어린 시절에는 나름대로의 이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유치가 나고 교체되는 시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밥 먹기 힘들어서 단 거 그리고 캐러멜 같은 거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입 안에서 돌돌돌돌 돌려갖고 녹여서 먹을 수 있는. 어르신분들도 똑같아요. 이가 씹기 불편해지면은 단 거 찾습니다. 물론 이제 입이 자꾸 마르고 하니까 또 단 걸 먹어서 자꾸 이제 입안에 침을 좀 나오게 하고 하려는 뭐 본능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캔디 같은 거 쌓아놓고 드신다, 제대로 못 드시고 있구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니 관리. 사실 틀니라는 게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지하고 있는 뼈,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급속도로 많이 흡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가 없으면은 일단 잇몸이 점점 주저앉는데, 안 쓰는 것보다, 틀니를 안 쓰는 것보다 틀니를 사용했을 때 치조골이 더 보존될 수 있으나, 잘못된 틀니를 사용하면은 더 빨리 잇몸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시는 거 보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초보자 어르신들 티가 좀 납니다. 위에 틀니 같은 경우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입을 좀 감추신다거나 약간 티나게 조금 오래 씹으시거나 막 이게 조심조심 씹으시는 그런 게 보이는데, 고수분들 틀니 경력 뭐 10년 차, 20년 차 되시는 분들은 그 모든 걸 혀가 다 알아서 합니다. 떨어지려 그러면 이미 혀가 입천장을 눌러서 붙이시고, 아래쪽에서 혀 때문에 틀니가 움직이려 그러면은 이렇게 능수능란한 그 드리블로 틀니를 안정화 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봤을 때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가 잘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잇몸에 맞춰서 틀니가 변형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이게 마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항상 끼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보관해 두셨을 때 틀니의 마모 상태가 많이 심하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나는 불편한 게 없는데 왜 바꾸라고 하냐, 충분히 쓸만하다. 익숙해져 있는 틀니가 오히려 더 편하실 수 있거든요. 새로 틀니하면 무조건 아픕니다. 우리 새 신발 신었을 때 뭐 좀 불편한 것처럼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뼈가 기능을 안 했을 때, 그리고 틀니가 좀 잘 맞지 않았을 때 1년에 한 1mm 정도씩 변화가 있거든요, 높이가. 그러면은 한 3년 지나면 3mm겠죠. 이 3mm 이 정도 틈이 벌어지는 틀니면은 정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셔도 이게 뼈에 가해지는 힘은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3년쯤 되면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농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균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이 틀니라는 게 입안에 젖어 있는 환경에서 있잖아요. 이게 말라 있을 때에는 뒤틀어져요. 근데 또 말라있는 상태와 젖어있는 상태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변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농도 차이까지 있다. 입안의 농도, 소금물에서의 농도, 또 그냥 물에서의 농도, 그렇다고 말려있는 상태, 그러면 변형이 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용액에 담궈서 살균 효과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 안 되고요. 칫솔도 안 되고요. 일단은 우리 치아처럼 틀니가 단단하진 않거든요. 칫솔 치약은 아주 단단한 우리 치아를 닦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약을 묻힌 칫솔로 틀니를 닦으면은 표면에 미세한 금들이 가요. 균열이 가는 거죠. 균열이라기보다도 기스,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은 그 틈에서 세균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칫솔 치약은 피하시고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시는 게 좋고, 치약보다는 우리 주방용 세제 있죠? 퐁퐁. 주방용 세제를 묻혀서 닦으시는 게 훨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틀니는 사실 잘 맞는 틀니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느끼실 거예요. 편하다, 불편하다. 근데 또 너무 참을성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잇몸에 박혀서 상처가 났는데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맞지 않는 틀니를 적응시킬 생각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치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응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일단은 상처가 난 데가 있는지, 그리고 씹히는 게 제대로 씹히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위로 많이 씹는다 그러면은 치아는 마모가 되겠죠. 조금씩. 그 단단한 치아도 마모가 되거든요. 틀니는 일종의 뭐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계속 씹거나 아니면 높이가 서로 잘 맞지 않거나, 그럼 균형이 맞지 않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치과에서 어느 정도 교합 수정이나 아니면은 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덧대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틀니를 잘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치과에서 관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집에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치과에서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치아 같은 경우는 염증이 조금 있고 좀 부으면은 조금씩 움직여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끝에 한 2, 3mm만 잡혀 있어도, 뼈에 잡혀 있어도 얘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씹을 때도 그냥 짱짱하게 튼튼한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오시나요?
저희는 징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운동하고 꼭 오시라고. 예. 왜냐면은 이게 닦는 방법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임플란트. 네이하고 똑같이 닦으면 되겠지. 물론 이제 잇몸이 좀 튼튼하고 하시면은 그냥 자연 치아 닦듯이 닦아도 되지만 임플란트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체크하실 사항은 일단 뭐 음식물이 많이 끼시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물이 끼는 거를 다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끼는 부위가 안 좋은 부위거나 아니면 낀 지 오래돼서 염증화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음식물 끼시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음식을 씹으시는데 계속 뭔가 딱딱딱딱 소리를 내신다. 그게 되게 듣는 사람이 신경 쓰일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없어서 좀 적응이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교합 관계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렇게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는 치과에 가게 돼 있나요? 무조건이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닦고 있어도 이거는 뭐 임플란트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정말 더 특별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하셨을 텐데 잘 지키셔야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 픽스처라고 하죠. 나사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 두께가 사실 자연 치아보다는 훨씬 좀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머리 크기는 똑같죠. 머리 크기는 똑같은데 뿌리 크기는 가늘어. 그러면은 머리에서 뿌리로 가는 요 틈이 깊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칫솔질을 하실 때 그 틈이 닦여야 됩니다. 원래 자연 치아는 치아와 뿌리 사이의 틈이 그냥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닦으시면 돼요. 조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닦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 틈이 훨씬 깊어요. 안 좋은 게 낄 공간이 훨씬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주변을 열심히 닦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깊이가 깊다. 칫솔을 조금 더 밀착시켜서 잔진동을 줘서 깊숙이 닦으셔야 됩니다. 칫솔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칫솔모가 거칠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세모를 사용하셔야 되고 모션 자체가 일반 칫솔질보다 잔진동, 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부모님의 치아 고충을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알 수 있을까인데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그렇다고 막 부모님한테 막 왜 일을 관리를 못했어 막 이러시다가 꼭 몇 집은 싸움이 납니다. 이게 치과라는 게 본인에게도 사실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지만 보호자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거든요. 본인도 그 고통을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시고요. 절대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많이 혼났다고 혼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제 설날이니까 설날로 한번 가볼까요? 설이라고 이것저것 먹다가 날벼락 맞는다. 설마 하고 아픈 신호를 무시했다가 난리 납니다.